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주말 사이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새벽 3시 30분쯤 부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공급이 끊겨 950세대가 불편을 겪었는데요. 한전은 긴급 인력을 투입해 오전 6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배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4시쯤 계양구의 한 상가 건물 전기실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변압기에 감전돼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쯤 계양구 박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 역대 가장 많은 총경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8일 발표한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135명 가운데 인천경찰청 소속 경정 6명이 포함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 총경 승진자가 6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 과장급으로 보통 한 해에 2명에서 많게는 4명 정도가 승진했습니다. 이번 인천경찰청 소속 승진자는 김상식 광역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계장과 김인철 강력계장, 노은초 여성청소년범죄수사 지도계장과 변상범 경비경호계장, 전석준 인사계장과 박민숙 외사정보계장입니다. 이들 중 순경 출신은 김상식 계장뿐이고 나머지 5명 중 3명은 간부 후보, 2명은 경찰대 출신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오는 3월 중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신청사는 김포시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해 12월 건립됐는데요. 청사 내부에는 주차장 54면을 비롯해 의원실과 의회 사무국, 브리핑룸, 임신부 휴게실, 다목적실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신청사에는 전자회의 시스템과 통합방송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앞으로 의사 일정 안내와 자료 확인, 전자투표 등 회의 전체가 전자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통합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전체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회의 영상은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정례회부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오는 4월 말 개청식을 열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환경 개선 부담금 연납을 신청하면 10%를 감면합니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의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환경 개선 부담금을 연납한 차량을 양도 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34개 부서를 비롯해 시설관리공단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도 주요 추진 사업과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구정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한 현안 업무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올해 주요 사업은 계양 문화광장 조성을 비롯해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과 계양 산업단지 조성,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과 계양 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 및 활성화 등이 추진됩니다. 또 계양 종합누리센터 건립과 둑실동 주진입도로 개설 등 11곳 도로 개설 사업과 서부간선 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계양구청 남측 계산택지 제2공영주차장 확충 등 공영주차장 4곳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단체는 물론 광역의회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도 조사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청렴도입니다. 서울시는 청렴 체감도에서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 노력도는 전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3등급입니다. 종합 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입니다. 서울시는 시장단 주재 청렴도 향상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13년 만에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 청렴 노력도는 한 단계 오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종합 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마지막은 인천시입니다.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5등급, 청렴 노력도는 2단계 떨어진 4등급입니다. 종합 청렴도 역시 전년보다 2단계 떨어진 5등급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합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업무와 조직 내부 운영 전반을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와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 정성 평가를 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 행위로 인한 징계와 기소 유죄 판결 여부를 감점으로 하는 부패 실태로 평가합니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 모두 상위권에 포함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 심지어 인천시의 경우 대부분이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광역의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종합청렴도 기준으로 서울시 의회는 4등급, 경기도 의회는 5등급, 인천시 의회는 3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의회의 경우 부패 경험률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과 의회는 매년 청렴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가 결과는 바닥 수준을 보이며 공연불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양주시와 고양시 일대 다방에서 여성 업주들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양주와 고양시 다방에서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절도 등으로 20여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5.18 폄훼 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허식 의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 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5.18 폄훼 논란 관련 1차 윤리위원회에 참석했지만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에 대한 윤리위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앙당 당규상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한 때로부터 당원의 자격은 소멸합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마다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습니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해당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허 의장은 신문 배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항의하자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가 높아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분양 계약을 유도했는데요. 이 업체는 일반인 200여 명에게 390여 개 호실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한 것처럼 거짓 신고해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습니다. 200여 명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 원입니다. 도는 업체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해 청산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해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시설 자금 등 직접 대출 2천억 원과 금리 보전 1조 5천억 원 등 모두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시설 자금은 연리 3.8% 금리로 업체당 최대 200억 원까지, 성장 기반 자금은 연리 3.5%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안심금리 자금과 희망 동행 자금은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1.8%의 금리를 보전받게 됩니다. 이 밖에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천억 원의 자금이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되고 재해 재난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연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노후 계획 도시와 원도심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선종 인천시 지부장을 만나 아파트 공동체의 현안을 들어봅니다. 첫째는 사실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센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건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지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정복 시장하고 면담을 하면서도 그렇다 그러면 주택관리팀의 인원을 좀 증원을 해서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좀 관리,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 원도심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지원금, 특히 아파트의 이제 시설, 노후 시설 유지 보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의 이제 그 주차 문제, 주차장 증설이 되겠죠. 주차면 증설, 그 부분도 좀 증액을 시켜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축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 일부 아파트를 보면 재건축한다는 어떤 이제 뭐 조합이 설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 보수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지면 물이 누수가 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이게 될 건지를. 그래서 특히 이제 주민 분담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언제까지 갈 건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치단체에서 그런 단지를 위주로다가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사실 그 방법을 모르거든요. 뭐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등급을 줘서 굉장히 효율을 높이겠지만은 우선적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층간소음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래서 소음이 발생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경찰을 불러도 안 되고 관리사무소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은 지금 작년부터 10월 달에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의무화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위원들이 과연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를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역량은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